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현대 정치에서 보수의 반대 이념이 진보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보수주의는 영어로 conservatism이라고 하는데, 이 conservatism의 반대 이념은 liberalis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가 되겠죠. 제가 오늘 그 conservatism 그리고 liberalism이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고, 또 이 두 상반되는 그 정치 이념은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정치 이념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첫 번째로는 그 전통적인 세계 공통의 그 보수주의 그리고 그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보수주의와 미국의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수주의는 그냥 컨서버티즘이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 한국어로 보수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주의의 개념 자체가 그 한국에도 정립이 돼서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버럴리즘은 한국 사회에, 특히 그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리버럴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컨서버티즘, 그 보수주의보다 더 보수주의인 reactionary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리버럴리즘과 리버럴리즘보다 더 좌편향이 되어 있는 radicalism, 급진주의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는 libertarian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 조금이나마 그 현대 정치와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전통 보수주의와 전통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약간씩 정의와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뭐 거의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전통 보수주의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정치 체제를 존중을 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사유권을 그 인정을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이는 공화정을 선호하고, 뭐 이러는 게 대부분 보수주의의 그 개념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는 그 아일랜드 출신의, 고향이 더블린이에요. 더블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영국의 그 사상가이고 철학가이면서 영국의 국회의원을 한 30년 정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왕정을 인정은 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의회 정치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인 그 국회의원들도 그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지 막강한 그 권한이 있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종교와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 국가와 종교는 별개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서는 이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주의가 상당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 자치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상이 크게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이 굳어져서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은 게 보수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 그 의원은 미국 혁명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미국 혁명은 이 사람이 지지한 이유가 영국이 미국의 식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그 식민지에서 걷어들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 이 사람은 왕권이 확대되는 것보다 왕권은 축소되고 그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약화되는 것을 더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 그 식민 통치 자체를 비난을 했습니다. 영국 국회의원이면서도 미국을 그냥 놔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쪽에서 세금을 걷고 거기에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치권을 줘야 되고 그 세금을 걷든 그쪽에 어떤 법률을 만들든 통치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런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 미국을. 그러니까 영국의 미국 통치는 옳지 않다. 영국이 언제까지 거기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 건너에 가까이 있는 프랑스에서 1790년대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반대를 했어요. 에드먼드 버크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게 이제 바로 그 보수주의의 그 정통 그 사상인데, 왕이 실정을 해서 정치를 잘못한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오랜 전통과 아름답고 올바른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모든 전통과 풍습을 다 부정하고 갈아엎어서 그 피를 보고 그런 피바람 속에서 새로운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 혁명은 지지를 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한 이런 게 바로 그 보수의 그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의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인정하고 전통을 중시 여기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그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꾸는 건 좋다. 하지만 그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바꾸는 것이 옳다 해서 이 사람의 그 사상이 오늘까지 우리가 정통 보수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전통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버럴리즘의 리버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온 말로, 리버는 그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온 자유스러운 상태를 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티라든가 우리가 자유라는, 또 리버럴이라든가 또는 뭐 리버테리언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라틴어의 리버에서 유래된 말로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어떠한 그 제재가 없는 자유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버럴리즘이라는 그 사상이 생겨났는데, 이 리버럴리즘도 역시 영국에서 그 나온 정치적인 그 이념입니다. 리버럴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시조는 영국의 사상가이며 철학가인 존 락크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굳어져서 오늘까지 큰 변함없이 내려오는 이런 그 리버럴리즘이 된 겁니다. 존 락크는 사회계약론의 바탕을 두고 이 리버럴리즘의 사상을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갓난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무의 상태라는 거죠. 이걸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타블라 라사이기 때문에 귀족이든 황족이든 평민이든 그 천민이든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안 어느 혈통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황태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뭐 천민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 타블라 라사로 똑같이 태어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해서 내려오는 신분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생명, 그때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생명이 존중돼야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만인은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사회를 올바로 바꿔 나가려면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속박 상태에서 풀려야 된다. 리버레이트 돼야 된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냐.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신분사회였으니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대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 라크의 주장은 그 혈통이라든가 승계하는 거, 유산 상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와 명예가 지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사회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해야지 혈통을 타고난 집안 때문에 대대로 어떤 권위나 특권을 누리는 이런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풀려야 된다는 걸 주장한 게 리버럴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와 미국의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 두 상반되는 정치 이념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개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미국 정치 이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은 보수주의하고 리버럴리즘이 서로 무지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정치를 이해하시려면 199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정치 혁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94년 이전에 그 미국의 보수주의하고 리버럴리즘, 또 1994년 이후에 미국의 보수주의하고 리버럴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시,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지는 21세기의 보수주의와 그 리버럴리즘은 또 다릅니다. 94년 이후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미국의 전통 보수주의와 전통 그 리버럴리즘은 제가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집합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조금밖에 다르질 않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른 점만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 보수주의든 리버럴리즘이든 유럽은 상당히 다른데 미국은 이게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가 첫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젊은 나라입니다. 유럽에 비해서. 여긴 태어난 지가 이제 한 24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고 평민들이 그 나라를 그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왕이 있다거나 또는 귀족이 있다거나 이런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보수주의든 그 리버럴리즘이든 그 왕권이나 그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신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치 이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을 중시하는 거와 그 행복 추구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둘 다 그 두 이념이 똑같이 중시 여기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든 리버럴리즘이든 미국에서 중시 여기는 게 애국,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라고 해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 여겨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자유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정부가 중앙정부가 큰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가 극대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치권이 확장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수주의나 또 리버럴리즘이나 미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보수주의나 리버럴리즘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한두 개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 평등, 그러니까 평등을 그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칩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주의는 권리적 평등은 그 중요하고 똑같이 그 리버럴리즘과 같이 중요하게 치지만 경제적 평등은 중요하게 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는 이 경제적 평등은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경제가 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국가가 이걸 평준화하고 평등하게 하는데 많이 나서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것은 뭐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 경제적 평등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세금을 조금 덜 걷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지나 이런 것을 극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이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리버럴리즘, 오늘날의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데, 이 리버럴리즘은 국가가 경제적인 평등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몰 거버먼트보다는 빅 거버먼트를 가져야 되고, 국가의 영향력이 커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많이 걷은 세금을 사회 소외층이라든가 경제적 약자들한테 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와 전통적인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7, 80%가 똑같은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랜 200여 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돼 올 수 있었던 게, 사상적으로 그 양당이 보수당이나 리버럴당이나 그다지 다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합의에 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던 게 그 미국 정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4년 이전입니다. 1994년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오늘날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면, 1994년은 그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전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4석이나 의석수가 늘은 거예요,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도 6석이나 늘어가지고 상하원을 완전히 공화당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19세기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보수당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공화당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보적이고 리버럴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보수 성향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1960년대까지. 그러나 공화당의 그 자유스럽고 진보적인 그 생각도 계속됐죠. 그러다가 이게 뒤바뀐 게, 공화당이 약간씩 보수당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씩 보수로 변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게 공화당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흑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당이었고 남부는 거의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근데 민주당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부에. 그러니까 서던 데모크래시라고 하는데, 특히 인종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흑백이 segregation이라고 해서 1960년대 중반 정도까지도 남부주들은 그 헌법 자체가, 주 헌법 자체가 흑백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그 버스도 타면 흑인석이 따로 있죠, 제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도 다 흑백이 따로 썼고, 레스토랑에서 그 흑인과 백인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남부의 많은 주들이. 이렇듯이 남부는 거의 민주당이었고, 남부의 민주당은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조금씩 50년, 60년대 바뀌기 시작을 했지만, 1994년대에 와서 미국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빌 클린턴이 1993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나오면서 92년도부터 출마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 뉴 데모크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뉴 데모크래트. 그 뉴 데모크래트는 뭐냐? 그게 이제 센트리스트라고 해서 중도라는 겁니다. 자기는 culturally liberal but fiscally conservative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리버럴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피스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재정이죠. 재정 관리, 세금 정책,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그 뉴 데모크래시다라고 선전을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1994년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하원이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상원의 일부만 했고 이 선거에서 뉴트 깅리치 그 당시에 이제 하원 소수 리더고 나중에 94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하원 의장이 됐죠. 이 사람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94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모든 그 하원 의원들은 지역구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어젠다로 해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트 깅리치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1994년도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서 모든 미국의 하원과 그 상원 출마하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 슬로건을 하나로 해서 전 50개 주에서 똑같이 선거 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자기 자신을 뉴 데모크래시라고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은 리버럴하지만 경제, 세금 정책, 국정 운영은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아니다. 무조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복지 늘리고 왕창 쓰자라는 주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다르다. 뉴 데모크래시라는 것은 없다. 저 사람은 그냥 리버럴이면서 그 세금은 무지하게 많이 걷고 복지 늘려서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은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컨서버티브로 모든 것을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당이다라고 보수당이라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 보수당은 이제 민주당이었거든요. 90년대까지도 남부는 민주당이 거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남부에 엄청나게 많았던 그 서던 데모크래트, 남부 민주당 사람들이 빌 클린턴이 1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고 전부 다 공화당으로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미국의 전 남부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게 1994년에 혁명이라고 해서 미국 공화당 또는 미국 정계에서는 이걸 보고 Republican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Republican Revolution. 그러니까 공화당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미국은 바뀌었습니다. 뭐냐?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주의나 그 리버럴리즘이나 전통적으로 똑같았어요. 비슷하고 그 복지 요거 하나만 조금 달랐는데 94년도에 클린턴이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거다. 자기가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걸 가지고 기치를 세워서 공화당이 성공을 하고 1994년도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는데 이것은 특히 하원을 장악한 건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40년 동안 미국 하원은 무조건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었어요. 1994년까지. 그리고 1933년 그러니까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부터 상하원을 공화당이 같이 차지한 적이 레이건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4년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 상하원을 공화당이 같이 차지한 게 1933년부터 1994년까지. 그러니까 뭐 얼마 60여 년 만에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간 만에 중간에 한 4년 정도 빼고는 60년 만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치 이념의 그 세 번째로 94년도에 있었던 이제 혁명을 이해하셨으니까 오늘날 미국의 보수주의는 어떤 거고 그 트럼프가 이끄는 그 리버럴은 그럼 어떤 거냐.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서 보는 우리가 부시라든가 그 트럼프도 전통 컨서버티브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는 전통 컨서버티브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은 뭐 완전히 여기는 지금 좌파당으로 이렇게 돼버린 그쪽으로 많이 움직인 그런 당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우선 political science, 정치학적 개념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컨서버티브보다는 reactionary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시대를 이제 강조하고 그 당시에 좋은 그 프랙티스가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80년대에 공화당이 꽃을 피웠던 당시에 그때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회귀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많은 사람들이 컨서버티브라고 보지 않고 리액셔너리라고 보는 그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그 리액셔너리라는 뜻은 컨서버티브보다 더 컨서버티브한, 그러니까 과거 회귀주의 비슷하게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좌파들은 이제 그 이 리액셔너리를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그 리액셔너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새로 떠오르는 트럼피즘을 리드하는 애국과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레디컬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디컬리즘이 이제 급진 그 좌파들인데, 오늘날의 미국은 그 리버럴, 오늘날 미국 민주당은 리버럴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무리가 많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레디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리버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 내에도. 그런데 소수의 그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전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리버럴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리버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레디컬 레프트라고 봐야죠. 오늘날의 미국의 그 리버럴리즘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리버럴들은 그 보수주의자들이랑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만 조금 다르고, 그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미국의 리버럴들이 주장했던 것은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증진하고 복지 정책을 좀 늘린다, 뭐 이런 정도만 보수하고 달랐지, 반공을 하고 애국을 하고 유대 기독교 정신을 강화하고 이런 모든 게 리버럴이나 그 보수나 똑같았어요, 미국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바마,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지금 현 정권으로 오면서 보면 이런 사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애국, 뭐 반공 이런 단어는 지금 오늘날 그 미국의 민주당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로 변했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당은 애국이 없어지고 세계를 사랑하자, 글로벌리즘으로 변했죠. 그리고 반공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공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 리버럴은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 정치에서 보면 이 좌파들이 아주 그 권모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레디칼이나 레프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을 리버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실제 리버럴들도 그 좌파들 보고 리버럴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보수축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좌파들이 하도 이 언어 가지고 선전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친 나머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지금 레디칼하고 좌파를 보고 리버럴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보수의 일부 정치인들도. 그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저게 이제 리버럴이다, 좌파다, 레디칼이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그 리버럴들은 있는데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레디컬 레프트에게 휩쓸려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일반인들은 그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리버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radical left예요. 좌파죠. 급진 좌파 같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libertarian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libertarianism은 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libertarianism도 미국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libertarian들은 클린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버테리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리버테리언에는 보수 쪽 사람도 많았고 그 리버럴 쪽 사람도 많았습니다. 리버테리언은 뭐냐? 전통을 중시 여기고 애국을 국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걷지 말고 자치권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라든가 각 커뮤니티에서 자치권이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그 존 라크 시대에 1800년대부터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1900년대 쭉 내려오면서 그 전통적인 리버럴리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치적으로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건 보수적인 그런 게 그 혼합되어 있는 게 리버테리언이즘이고, 그런 그 정치인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리버테리언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리버테리언은 그 뭐 미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인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제 진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마치 미국의 radical left들이 그 자기네들을 리버럴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민주당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좌파를 마치 리버럴인 줄 착각하고 있고, 일부 그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들도 미국에서 이 좌파들 보고 리버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의 좌파들도 진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보수의 반대는 마치 그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 수법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는 또 진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1915년, 2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미국에 이제 진보주의가 있었고 진보당도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주로 기독교의 목사들과 그 중산층의 가정주부들, 교육받은 가정주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워낙 이민이 많이 들어오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1890년대, 1900년 초에 그래서 이민을 금지하자. 그 다음에 그 술이 이제 너무 많이 그 술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매춘하고, 그래서 매춘과 그 술을 금지하자 해서 결국은 그런 걸로 이제 당도 생겼습니다. 그 1890년대부터 그런 운동이 일다가 진보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1910년인가에 생겼죠. 그래서 1920여 년, 그 10년이 안 돼서 이제 그 진보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에서 진보당은 좀 오래 갔어요. 그리고 영국의 진보당은 그 정권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진보당도 1880년대 말에 생겨서 한참 갔는데 거기는 이제 레이버당, 노동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다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게 이제 뭐 1890년대, 1910년, 1920년, 그저 한 30년 동안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진보주의와 진보당이 있었고, 했었죠. 미국과 그 영국에서.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1920년대 들어서서는 진보주의와 진보당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잠깐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두서없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리버럴리즘, 그
그다음에 미국의 보수주의와 미국의 리버럴리즘.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1994년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그 미국의 보수와 리버럴은 그 21세기에 들어서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지는 이것은 정통 보수나 정통 리버럴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쪽의 그 정립된 개념으로 보면 리액셔너리라고 보는데 그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서는 이것은 리액셔너리라고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중의 힘을 얻고 국민 다수의 뜻을 등에 업은 자국 우선주의, 애국주의, 그러니까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또 그 리버럴리즘은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없어졌다시피 하고 있긴 있는데 리버럴리스트들이 소리를 못 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왜냐? 좌파, 이 레디칼, 급진 좌파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민주당 자체가 급진 좌파로 많이 이렇게 움직여 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리버테리애니즘,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매우 많은 보수들도 그 리버테리언들이었고 많은 그 리버럴들도 리버테리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리버테리언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없어졌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정치라든가 또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정치 형태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